그래서 상속인의 인적사항은 함께 기재할 필요가 없다. 기재할 수도 없고 기재할 수 있도록 알려줘도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5번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네, 재판이 계속 중이고 사건 번호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으면 법원이랑 검찰 측에서는 이 사건 번호 조회보면 당연히 누군지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형사공탁 자체가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그 합의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좀 특수한 제도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특별한 상황들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공탁 원인 사실의 피해 발생 시점과 이렇게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도 된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이 누구인지 특정만 하면 된다. 아, 이 사람이 어떤 범죄로 어떤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범죄의 사실로 인해서 지금 어떤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인해서 공탁을 한 거다라는 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5번은 맞는 거고 4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34번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은 을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을이 채권자죠. 부담하고 있는데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요.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건 이거를 채권 양도를 하게 되면 채권 양도인이 주인인지 채권 양수인이 주인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게끔 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양도금지 특약을 걸어둔 겁니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은 이 금지 특약에 따라서 채권 양도가 유효하지 않게 되면 채권 양도인이 주인일 것이고 복귀되니까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양도가 가능하면 양수인이 주인이 되겠죠. 그 때문에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가려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걸로. 그래서 을에 대하여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서 양수인 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을이 주인인지 병이 주인인지 갑 입장에서 모를 수 있죠.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걸 채권 양도했으니까. 그 다음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정의 채권 가압류가 순차적으로 도달했다. 그럼 채권 양도가 먼저죠. 채권 양도가 먼저고 그 다음 정의 가압류가 들어온 건데 그러면 채권 양도가 우선해요. 가압류보다 먼저 왔으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도달했다고 해서 동시 도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채권 양도가 무효면 채권 양도인 을이 주인이 될 것이고 채권 양도가 유효하면 양수인인 병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을인지 병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달했을 때 민법 이렇게 후단과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공탁을 했다. 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에 누군지를 모르겠다. 채권 양도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 둘을 피공탁자라는 적고 여기다가는 가압류 채권자인 정은 적는 게 아닙니다. 피공탁자란에는 예, 이 채권 가압류는 나중에 집행법원의 그 심사에 의해서 압류가 정확하게 효력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나중에 본압류로 이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가지고 결정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공탁자란에는 적는 게 아니에요. 피공탁자는 그때 가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는 적으면 안 되고 맞고 그 다음에 다만 공탁 원인 사실란에는 이런 가압류 이게 있었다라는 거를 기재는 해줘야죠. 네, 그래서 1번 정확히 맞는 거고 제3채무자 갑은 공탁 신청 시 가압류 결정문 사본과 네, 가압류가 들어왔으니까 가압류 결정 사본 첨부해야죠. 네, 압류가 들어왔으면 압류 결정문 사본 첨부해야 되고 공탁 통지서를 첨부해야 되고 공탁 통지서는 변제 공탁 성질이 있는 경우에 네, 지금 가압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이거 누군지 모르죠.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들어가죠. 그 때문에 양도인과 양수인을 피공탁자란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공탁 통지서가 발송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탁 통지서 및 공탁 사실 통지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아까 해줘야 된다고 아까 맨 첫 번째 31번 문제에서 하고 왔어요. 공탁 사실 통지서도 이렇게 해서 필요한 우편료 이렇게 함께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공탁과는 이제 이 을과 병에게는 그 피공탁자에게는 공탁 통지서를 발송할 것이고 우편료랑 다 납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제 가압류 채권자 혹은 체납압류 채권자에게는 이제 공탁사실 통지서를 이렇게 보내주죠. 맞는 거고 양수인 병은 양도인 을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 승소 확정 판결 외에 양수인 병이 만약에 찾아가려면은 양도인 을에 대하여 이렇게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자한테도 이 정한테도 그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을 양쪽에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외에 여기 승낙서 또한 이렇게 해가지고 첨부해서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출급 청구를 하려면은 양도인하고 가압류 채권자 양쪽에 승낙서가 다 있어야 된다. 뭐 판결을 받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권한이 찾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양쪽으로부터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뭐 맨날 빈출이죠. 네. 맞는 거고.
양수인 병이 제3채무자 갑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얻은 집행권한으로 갑의 다른 책임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의하여 채권 만족을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 갑은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하는 공탁권 회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아니죠, 할 수 있죠. 지금 다른 책임 재산에 대해서 채권 만족을 얻었다면서요. 그랬으면 어느 쪽으로는 얻었으면 된 거지. 다른 책임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얻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죠. 네. 뭐 변제를 2중 3중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한 번 갖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건 안 되죠. 네. 그런 저기도 2008년도 판례고,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지금 이렇게 채권 양도의 통지가 있었는데 그 후 통지가 철회되면 이때도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이게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가 있죠. 채권자 불확실을 원인으로 사유가 생기고 이렇게 내려짐으로써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그 뒤에 이제 가압류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제 다 사유가 생겼죠. 그럼 이제 이걸 이유로 이제 이렇게 해서 혼합 공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효력이 있을 것이고, 변제 공탁 사유와 이렇게 해서 혼합 공탁을 한 경우에 본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왜냐면 지금 이게 양도금지 특약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결국 채권 양도인 을이 주인인 건지 양수인 병이 주인인 건지 이게 확정이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절차를 정지하고 그 배당 개시를 할 수가 없죠. 네. 지급이탁 절차를 개시할 수가 없죠. 네.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절차랑 같은 그런 성질이죠. 네. 그걸 이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지해야 된다. 이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결국 누구한테 그래서 채권 양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양도인 건지 양수인 건지 그게 이제 가려질 때까지 저기해야 된다는 거죠. 제출해야 된다. 혼합된 공탁금으로부터 배당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 빈출 논점들이죠. 네. 전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확인을 구하는 건 이거 확인의 이의가 없다. 이것도 빈출 지문이고, 뭐 여기 문제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논점으로 1번 집행공탁에서 피공탁자는 장래 집행법원에 해당하는 배제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는 압류 채권자나 가압류 채권자는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탁 원인 사실란에다가 이렇게 압류를 했다는 거, 여기처럼 지금 가압류면 가압류를 했다는 것만 기재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공탁간의 사유 신고에 의해서 집행법원의 지급 위탁 절차에 따라서 집행법원이 판단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 3번 뭐 혼합공탁에 있어서 물론이고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이렇게 증명이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양수인 병은 양도인 을과에서도 자기가 받아갈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압류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도 양쪽으로 다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쪽만 갖고 있는 걸로는 부족하고.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였고, 4번 판례를 안 가져왔나? 5번 제3채무자 갑의 혼합공탁 이후에 가압류 채무자의 을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이제 가압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탁을 하면 공탁금에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고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여기에 이제 그 가압류 효력이 이제 미친다고 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출급 청구권에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압류의 경합 상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압류의 경합이 이루어지거나 출급 청구권에, 아니면은 그 가압류 채권자가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전이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되면 이제 압류의 경합으로 이제 공탁권의 사유 신고로 인해서 집행법원의 지급 위탁 절차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생기거나 아니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이렇게 있더라도 공탁관은 혼합회수 문서가 제출된 후에, 지금 이거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아까 사실상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집행채권자가 이 채권을 배당받고 싶으면은 예컨대 공탁금 출구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확인 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서, 그다음 화해조서 등본, 인감증명서 등 동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혼합해소 문서라고 합니다. 이거를 첨부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혼합해소 문서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게 다음 진행을 할 수가 없죠. 네. 공탁관도 사유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집행법원도 지급위탁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되죠. 여기 사실상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양도금지 특약이 어떻게 된 건지, 채권 양도가 결국 누구한테 유효한지 그게 밝혀질 때까지 절차를 정지해야 되고, 집행법원은 지급이탁 절차에 나아갈 수 없고,